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의 이름은 엔트로피 레볼루션입니다. 이 책은, 놀랍게도 제가 직접 지었고요. 시나리오 컬렉션이라는 부제를 달아서 5개의 시나리오를 엮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장점은 강점은 매우 과학적이고 내러티브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326조에 달하는 이 시나리오의 가장 재밌는 사실은 어, 엔트로피 레볼루션은 중간에 삽입되었고 나머지 기술적 특이점, 감금, 경보 인과응보, 미래 전쟁은 나머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 전쟁이 가장 깁니다. 미래 전쟁은 한 남자가 시간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실들을 다룬 소설로서 작가가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물론 포기하려고 하지만 그는 범죄자에서 작가가 되는 걸 성공합니다. 결말은 작가가 되는 모습을 그렸고요. 그러면서 과거 회상에 잠겨서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재점검하는 그런 장면을 넣었습니다. 엔트로피 레볼루션은 이석이라는 캐릭터가 과학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혁명 예측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혁명을 예측하고 세 번의 혁명, 서울에서 일어나는 세 번의 혁명을 참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석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여리고 순박하지만 때로는 이성적이고 매우 냉철합니다. 흰 가운을 입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 혁명 예측기기를 설치하는 그 장면은 순전히 제 머릿속에서 나왔으며 이 장면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잡지를 읽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연구하고 내러티브를 상상하고 여기서 정훈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정훈은 정보국장으로서 잔인함을 보입니다.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통령의 보좌로서 수일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석이라는 자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 예측기기를 압수해서 똑같이 만들려고 하죠. 혁명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기계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그래서 그걸 국정의 운영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은 무능하지만 정보국장 정우는 매우 똑똑합니다. 결국엔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시스템을 통해서 혁명을 관찰하는 데 성공하고 그 사실을 이석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말에 그 정훈과의 대립에서 격투 속에서 잠시 이성을 잃고 대통령을 하늘나라 비슷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진실을 하나 알게 되죠. 시스템은 있었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혁명을 계속 고유한 값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이벤트 같은 것이었다. 혁명은 민중혁명은 순수한 민중혁명은 없었고 대통령의 놀잇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도구로서 하나의 이벤트, 지나갈 이벤트였다는 것이죠. 혁명도. 이 혁명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민중들이 저항해서 국정을 현 지배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세 번의 혁명, 그것을 예측하는 기계, 그걸 막는 자들의 사투,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컨트롤하고 있는 이석이란 자, 매우 위험한 인물이겠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두고 경찰이,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은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장점은 감시국가의 지배체제에서 혁명 예측기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래의 사건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민중들이. 그래서 결국엔 이 혁명은 의미가 없다고 토로하게 됩니다. 확성기를 통해서. 이석이란 자가 마지막에. 그래서 그 혁명 군중들을 흩어지고 대통령은 죽고 결국 상상 속의 혁명에서 이석의 상상에서 혁명을 완수하게 되죠. 현실은 하나가 아니다. 난 이번 경험을 통해서 현실을 아는 자의 욕망에서 비롯된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다. 시련은 오기를 마련이다. 난 잊을 수 없다. 그 꼬마가 아니었다면 그 싸움에서 패였을 것이다. 그래도 난 그 꼬마의 죽음을 이해해야 한다. 가상은 새로운 현실이니까. 부모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으려면 그들을 찾아야 한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난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복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지만 수지는 복수를 하지 말라고 말리죠. 이 모든 지점들은, 이 포인트들은, 타이밍들은 이 시나리오에 온전히 담겨 있으며, 이 시나리오를 읽으신다면 재밌는 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기계가 말합니다. 광화문에서 혁명 발생 확률 97%, 영등포 3%, 이렇게 장소와 지점, 날짜를 예측하는 혁명 기계는 혁명이 일어날 날짜와 장소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는데요. 제키라는 프로그래머가 나오고, 이석은 교수로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혁명 알고리즘을 설명하죠, 사람들에게. 그러나 사람들은 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개인의 사적인 기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혁명 알고리즘은 놀랍습니다. 장소와 날짜를 예측하고 정확히 3번의 혁명을 맞추죠. 그래서 그 장소에 간 사람들은 이번 혁명이 무슨 의미냐면서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주동자가 어딨냐? 바로 이석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석은 혁명을 다이나믹한 모션으로 보여줍니다. 직접 돌을 던지고 횃불을 던지고 경찰들에게 대항하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원과의 대립, 결국엔 싸움을 이김으로써 대통령이 위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경찰 중에 한 명으로.
그래서 고백을 하죠. 그 대통령은 싸움에 지면서 이 마지막 이 결국엔 이 혁명도 이벤트 중에 하나였네. 이 대한민국은 7번째 국가가 될 뻔했어. 결국 속아주셔서 고맙네. 당신은 훌륭한 과학자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네. 이렇게 얘기하죠. 놀랍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속이고 결국은 계획 속으로 들어간 대통령의 음모에 저항하지 않고 혁명 예측기기를 돌려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수진이가 그립지만 결국은 혁명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혼란 속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은 해결해놔야 되죠.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과 현실과 상상, 결국에는 마지막 상상에서 혁명이 완수되긴 하는데요. 그것은 매우 지리멸렬합니다. 수진이와 이석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결국엔 1년 뒤에 진짜 현실 미래에서 이석의 예상이 맞았고 마지막 혁명이 진행되죠. 종현이라는 아이는 석이를 돕습니다. 그 아이는 이석의 자아로서 기능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장면이고 문제적인 장면이 바로 S66인데요. 66번 장면은 제가 관객 여러분께 보너스 장면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상상인지 현실인지 헷갈리지 않게 미래라는 것을 직접 넣었고 그 미래 속에서 실제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설정함으로써 이석의 모든 예상이 맞았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031년 11월 25일 이것이 상상이라는 것이죠. 버섯구름이 나타나고 폭발이 나타나고 대통령이 연설하고 그러니까 5번의 혁명, 4번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